안녕하십니까. 전자칠판업체 컨버스테크 김윤배 주임이라고 하고요.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NZ86S라는 86인치 전자칠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 혹시 한 번씩 써보셨을까요? 좀 생소하실 텐데 이제 요즘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흑칠판이 아니라 이 전자칠판으로 다 이렇게 변환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다 쓰고 있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창원대나 뭐 경상 국립대 같은 경우도 다 전자칠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자칠판 기본적으로 이 전원 온오프 하는 거는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전원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제 끄실 때는 이제 한 번만 누르면 일시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끄실 때는 길게 눌러주셔야 이렇게 화면에 시스템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확인까지 눌러주셔야 이제 완전히 전자칠판이 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온오프 하는 거는 킬 때는 한 번만 눌러도 되지만 끄실 때는 길게 눌러주셔야 이렇게 끄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런 강의실마다 박스가 있을 거거든요. 박스에 저희가 리모컨을 담아놨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이렇게 전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똑같은 문구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종료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을 구매하셨으면 기본적으로 판서를 하셔야 되잖아요. 판서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래 기존에 쓰시던 데스크탑 화면이 아니라 전자칠판 안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화면이거든요.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이제 윈도우랑 별개의 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큰 태블릿 P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도 이제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은 iOS 같은 그런 체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도 똑같이 다른 체계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화이트보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뭐 흑칠판이나 이런 칠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판서를 하시든 아니면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 펜으로 판서를 하시든 둘 다 상관없이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듀얼 터치 펜이라 해서 뭐 한쪽은 얇게 한쪽은 두껍게 쓸 수 있는 펜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쓰실 때 뭐 한 가지 색상만으로 쓰시다가 뭐 다른 색으로 변환하실 때 무조건 터치식으로 하셔야 되니까 이게 좀 시간 지연이 된다 해서 저희가 지정해 놓고 쓰실 수 있도록 뭐 얇은 쪽으로 제가 흰색으로 지정을 해 놓고 두꺼운 쪽으로 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앞쪽으로 흰색을 쓰시다가 뒤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실 때 지정만 해 놓으시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지정하셔서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부착형인데 부착을 해두면 이제 좀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박스에 보관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판설하실 때 뭐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손이나 펜이나 아니면 도구 같은 거 이용해도 이렇게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쓰시든 상관없는데 이제 구매하실 때 좀 기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드린 펜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실 때는 이제 쓰셨으니까 지우셔야 되잖아요. 지우실 때는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지우시면 이렇게 지워지시거든요. 뭐 손바닥으로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에 보조 칠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조 칠판 이 화이트보드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셔도 다 지워지세요. 그래서 전자칠판 목적이 이제 원래 쓰시던 흑칠판이랑 똑같이 수업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쓰고 손으로 지우고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지우개로 지우셔도 무방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부분만 지울 수도 있지만 전체 삭제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전체 삭제 눌러서 이렇게 아예 삭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글씨를 쓰고
이 글씨를 옮기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거든요. 옮기시거나 아니면 확대, 축소도 가능하시니까 뭐 작게 쓰시더라도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전자칠판이 1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뭐 도형 그리기 같은 경우도 뭐 원이나 이렇게 뭐 2D, 3D까지 다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만약에 내가 지정해서 도형을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기능을 선택해서 대충 그려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판서하시면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확대 축소도 가능하신데 이 마우스 선택 기능 이제 윈도우에서도 마우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우스 선택 기능 눌러서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배경화면을 바꾸실 때는 이렇게 메뉴 버튼 누르시면 여기 배경화면 뭐 저장하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판서했던 거를 저장하고 싶으시면 이 저장 눌러서 이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배경화면 바꾸실 때 배경화면 눌러서 이렇게 색깔 지정해서 뭐 흰색으로 바꾸고 싶다 하실 때 흰색 눌러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민무늬가 아니라 다른 무늬를 선택하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다른 배경화면도 선택해서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민무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종류의 배경화면을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홈 버튼, 이제 홈 화면으로 가실 때는 좌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짧게 화살표 방향이 있거든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홈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홈 화면으로 오실 수 있고요. 그래서 홈 화면에서 만약에 뭐 판서 모드, 이제 화이트보드에서 판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배경 화면에서도 판서하고 싶으실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수님이 USB에 이렇게 파일을 담아 왔을 때 앞쪽에 그냥 USB 포트에 꽂아 주시면 이제 전자칠판에서 USB가 인식이 되거든요. 이제 컴퓨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USB만 꽂아 주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PPT 파일을 열었다 했을 때 저희가 뭐 PPT나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뷰어는 다 깔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글이든 뭐 PPT든 상관없이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PPT 파일을 하나 꺼냈는데 PPT 뷰어기 때문에 똑같이 PPT 파일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위에서 판서하실 때는 좌측에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판서 모드 누르시면 이 위에서도 판서가 가능하시거든요. 이제 PPT 파일 같은 거 USB에 많이 담아 오시잖아요. 이런 거 여셔서 이 위에서도 이렇게 판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화이트보드에서만 판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경화면이나 파일 같은 걸 열어서 이렇게 위에서도 판서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도 데스크탑에서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전자칠판에서도 와이파이만 잡아주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 부분에 보시면 요즘 핸드폰처럼 이렇게 와이파이, 그 다음에 핫스팟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와이파이를 잡아놓은 상태여서 지금 연결돼 있죠. 그래서 차원대 거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인터넷 여시면 데스크탑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유튜브 틀어서 뭐 영상을 본다든지, 저희가 그 UHD 4K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상 같은 것도 좀
밝게 그리고 선명하게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제가 젤라티랩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깔끔한 면도. 신제품 젤라티랩스 딥 클렌징 바. 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영상마다 지원되는 화질이 다 다른데 여기는 FHD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화면을 여서서 이 유튜브에서도 화면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으세요. 지금 인터넷만 빠르게 된다면 이제 이것도 원활하게 영상이 흘러가겠죠. 그런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윈도우, 원래 기존에 쓰시던 데스크탑을 연결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외부 입력 버튼이 있거든요. 외부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안드로이드 뭐 HDMI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1번으로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HDMI 1번만 눌러주시면 원래 쓰시던 이제 데스크탑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안드로이드보다는 데스크탑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자료 같은 것들도 다 윈도우에 저장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쓰실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저희 윈도우에서도 판서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서 프로그램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컨버스 PT라는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이렇게 좌우측에 메뉴바가 나오면서 기능을 쓰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 기능 눌러서 마우스 쓰시는 거, 그 다음에 펜 눌러서 판서하시는 것들, 이렇게 아이콘이 좀 직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령대 구분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지우거나 색 바꾸거나 하는 것들도 다 아까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한 거랑 똑같이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세 가지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색상 바꾸시면 똑같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색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화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이트보드 꺼내서 이 위에서도 판서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설명하실 게 많으시면 이렇게 보조칠판 열어서 이 위에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조칠판 세 가지까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뭐 여기서 다시 다른 설명을 이렇게 하시고 다시 화이트보드 쓰시려면 내리시면 바로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화이트보드 열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하시다가 판서하시다가 만약에 뭐 영상을 틀고 싶다 하실 때 인터넷을 여실 거잖아요. 인터넷 여실 때는 그냥 인터넷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바로 인터넷 여실 수 있는 저희가 아이콘을 추가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칠판이 좀 높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X 표시 누르는 게 좀 어려우시거든요. 좀 키가 작으신 선생님들은 누르기가 좀 어려운데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종료 버튼까지 좌우측에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발을 들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실행하고 X 표시 누르면 종료할 수 있게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상태에서도 그냥 USB 전면에 꽂으시면 인식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상태에서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이런 PPT 파일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때 저희가 슬라이드쇼 기능을 넣어 드렸기 때문에 슬라이드쇼 버튼 누르시면 이 안에서도 판서하실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서하시거나 색 바꿔서 이렇게 판서하시다가 뭐 페이지 넘기고 싶다 하실 때 이 화살표 버튼으로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요. 보통 슬라이드쇼 들어가게 되면 이 판서 모드가 지워지거든요. 근데 저희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에서도 판서하실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저희가 E+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강의 저장용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E+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부분에 아까랑 다르게 메뉴바가 나오게 되는데, 이 메뉴바에서 윈도우 버튼 누르셔야 바로 이렇게 위에서 판서가 가능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판서하시다가 뭐 이 강의를 이제 판서하신 거를 저장하고 나중에 또 쓰실 수도 있잖아요. 활용하실 때는 디스켓 버튼 눌러서 이렇게 뭐 경로 지정해서 저장만 해주시면 이렇게 판서했던 거는 다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했던 거를 뭐 USB 옮겨서 나중에 또 활용하실 수도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저장용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녹화까지 가능하시거든요. 여기 녹화 버튼이 있기 때문에 경로 지정해서 뭐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싶다 하실 때 저장 누르시고 지금부터 바로 녹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전자칠판에는 마이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외부 마이크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보이스까지 녹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수업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동영상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고요.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판서했던 거는 이렇게 다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보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외부 마이크를 설치해서 하시게 되면 제가 말하는 보이스까지 녹화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 저장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의 영상이나 아니면 판서했던 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컨버스 PT에서 사용한 것처럼 색 바꾸거나 아니면 쓰시다가 색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펜 종류 바꾸는 것들, 이런 형광펜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펜 굵기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다 변환이 되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좀 어려우실까요? 마이크로 여기다 네? 마이크를 음성을 녹음을 한다 그러면 마이크를 여기다 꽂는 데가 따로 있나요? 마이크는 이제 뭐 타입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마이크가 USB 타입이면 이쪽 전면에 꽂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즘에 웹캠 같은 경우에 보이스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웹캠 같은 거 그냥 꽂아 주시면 카메라로 활용하면서 보이스까지 녹화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으세요. 네. 웹캠 같은 경우 요즘에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만 해주시면 다 녹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 매뉴얼 저희가 다운받아 놨거든요. 제가 매뉴얼 축소 버전도 이렇게 다운을 받아 드릴 건데 여기 매뉴얼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좀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오늘 첫 교육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건데 저희가 항상 전자칠판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무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뭐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불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설명드린 것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네네. 강의실에 각 강의실마다 마이크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네.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켜서 바로 사용을 하면 네네. 또 녹음이 되는 마이크는 이제 PC에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지금 PC하고 별개로 있는 아, 별도로 운영하는. 이제 이 화면에서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PC에 연결하시든 이 전자칠판에 연결하시든 마이크가 연결만 돼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사실 이 전자칠판이라는 게 좀 써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안 써보시고 말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좀 판서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써보시다가 추가 뭐 기능 같은 거 이제 써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제가 설명은 다 안 드렸지만 여기 눌러보시면 뭐 화면 분할 같은 것도 있거든요. 뭐 한쪽에는 제가 인터넷을 켜놓고 한쪽에는 뭐 화이트보드를 켜놓고 싶다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면서 화이트보드에 판서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설명 드리면 이제 다 까먹으시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판서하시는 것들 먼저 써보시다가 이런 기능들도 써보시면 이게 좀 활용도가 좀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요. 네네. 소리를 높이고 낮추는 부분. 아, 소리를 낮추거나 하는 거는 저희 외부 입력 버튼에 보시면 이렇게 소리를 뭐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는 거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밝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좀 눈이 아프시면 이제 좀 어둡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전자칠판 자체 패스워드 설정도 가능합니다. 네, 패스워드 설정 가능해요. 저희 설정 보시면 이제 보안 때문에 좀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전면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좀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추천은 안 드리거든요. 뭐 학생들이 바꿔놓으면 사실 초기화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하실 수는 있으세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 설정해 놓으시고 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번호 누르셔도 되거든요. 네, 그런 방법은 있으시니까 네, 보안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 시큐어 프로 그거는 뭔가요? 아, 네. 이거는 이제 미러링인데 지금 와이파이가 학교 와이파이 쓰고 있잖아요. 이 와이파이만 핸드폰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요즘에 가정집에서도 스마트 TV로 미러링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이 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시어라는 어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러링 하시려면 이시어라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와이파이만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쉐어 스크린 눌러주시면 제 핸드폰 화면을 이쪽으로 넘기는 게 가능하시고요. 지금 화면이 한 개밖에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나오는 거지만 저희 전자칠판 9개까지 분할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9개까지 띄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카메라 켜서 이렇게 뭐 학생들 과제 같은 거 이렇게 자세히 보여줄 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 틀거나 하는 것들도 다 미러링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그 대신에 저희가 그 가정집 같은 경우는 뭐 어플 따로 필요 없이 1대1로만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9개까지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플을 무조건 설치를 해 주셔야 이제 사용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시어를 그냥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QR코드로 찍어서 설치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화면을 계속 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강의가 종료될 때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놓고 나와야 하나요? 강의가 종료될 때는 보통은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시면 뭐 화면만 꺼두시면 되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상태에서 수업을 하셨다면 뭐 이 홈화면으로 켜두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꺼두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밀어서 이렇게 끄실 수. 화면들을 다 지워놓고 네네. 네네. 그거는 윈도우든 뭐 안드로이드든 다 가능하세요. 네. 아, 네. 이제 지금 상태에서 좌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화살표가 있거든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이제 메뉴바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 밑에서 세 번째 메뉴 누르게 되면 이렇게 뭐 안드로이드, HDMI 1번, 2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초록불 켜져 있는 것만 사용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저희 초록불이 2개밖에 안 떠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HDMI 1번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제 지금 상태가 안드로이드고 HDMI 1번 눌러주시면 이제 윈도우로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DVD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DVD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DDD요? DVD. 아, DVD요? DVD도 사용하시나요? 제가 뭐 예전에 PC에다가 네, DVD는 그 PC에 넣으실 거잖아요. 네, PC가 지금 여기 좌측 하단부에 있거든요. 네, 이 PC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똑같이 실행하시면 돼요. 이제 윈도우로 전환하시면 이제 터치가 되는 모니터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저희 원래 컴퓨터 쓰시던 모니터가 있잖아요. 똑같이 모니터 쓰시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DVD 쓰시려면 여기 실행해 주시면 여기에 바로 뜰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지금 무선 키보드랑 마우스 연결되어 있는 거는 네네. 그럼 윈도우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컴퓨터에 연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컴퓨터에 연결했으면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아 그럼 안드로이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안드로이드 버전에 네. 암호를 설정했다. 네네. 근데 아까 전에 리모컨으로 누를 수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 그 무선 마우스 키보드를 동그리를 만약에 저기 네, 전자칠판에 꽂게 되면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서 타자 칠 때도 이제 키보드로 사용하시고요. 근데 여기 만약에 꽂아서 했더라도 다시 그 윈도우로 변환하면 해서 네. 또 윈도우에서 인터넷 뭐 로그인하고 하려면 다시 컴퓨터로 또 아니요. 그 동그리를 꽂아 주시면 여기서 윈도우로 전환될 때 USB도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상태에서 USB를 꼽잖아요. 이제 USB가 인식이 됐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윈도우로 전환하고 싶다. 그래서 HDMI 1번으로 전환을 했다 하시면 이 전면 단자도 자동으로 이 윈도우로 전환이 돼요. 네. 그래서 굳이 빼실 필요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꽂아 두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노트북 연결도 그럼 그 앞으로 그냥 바로 HDMI에서 연결해서 노트북 가져오는 거. 노트북은 HDMI 영상선으로 연결하시고요. 터치 같은 경우에는 터치도 꽂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전면에서 터치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PC를 연결할 때 HDMI 하나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USB 터치 케이블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선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HDMI도 있고 터치선도 있거든요. 이 2개를 꽂아 주셔야 터치까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터치가 필요 없다 하시면 HDMI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네네. 네네. 네, 소리 이제 지금 보시는 거에서는 소리 크기도 이렇게 윈도우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소리 조절도 이렇게 뭐 이제 손이 마우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로 전환하시면 이제 원래 쓰시던 화면을 이제 크게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전자칠판 화면에서 네. 이게 마우스는 인식을 하는데 검색창을 열어서 자판기는 인식이 안 되던데
키보드가 안 된다고요? 아니면 키보드 동그리가 안 꽂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마 일체형이어서 네네. 저기 꽂으니까 마우스는 되고 자판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되는. 네네. 안 되실 수는 없거든요. 이제 만약에 일체형이면. 네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니면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새 제품인데. 네. 아, 그래요? 거기다 한번 직접 시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스카이프를 치신다면 네. 이 키보드를요? 거기에 이어서 청원대학교 홈페이지를 네. 이거는 이제 전자칠판이랑은 별도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동그리만 꽂아주시면 키보드랑 마우스는 무조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거의실 두 개다 안 되는데 접촉이 문제가. 그거는 제가 끝나고 봐드릴게요. 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럼 그 전자칠판 옆에 있는 그 와이트보드는 뭐 어떤 기능이 따로 없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보조 칠판인데 뭐 전자칠판에서 쓰시다가 이제 추가 설명 같은 거 쓰실 때 이제 화이트보드에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끝나셨을 때 이제 화이트보드 이렇게 닫아서 전자칠판 보호용으로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칠판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닫아놓고 이 위에서 그냥 판서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화이트보드를 쓰시든 전자칠판을 쓰시든 이렇게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아니고요. 네네. 이게 USB를 안드로이드 상에서 꽂으려면 네네. 보니까 이제 USB 포맷 방식 때문에 NTFS를 하는 경우에 안 돼가지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안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NTFS로 저장하니까 이게 네네. 안 되더라고요. 이제 파일 형식이 아니, NTF, 아니고 네네. 그 USB 포맷 할 때. USB 포맷이요? NTFS로 저장하신 분들이 이제 네네.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전면 포트에 꽂으셔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전자칠판이 이제 네, 허용할 수 있는 USB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뭐 USB 기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사양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으세요. 혹시 그거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요? 이제 전자칠판 업데이트요? 아니요. 그 업데이트는 개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개별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와서 업데이트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뭐 AS 같은 거 올 때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이 버전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쓰시던 UI를 그대로 쓰시는 건데 이제 뭐 속도나 이런 측에서는 좀 개선될 수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판서일게요. 네, 펜이 아마 분식이 잘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뭐 손가락 말고 다른 뭐좀 추천해 주실 만한 뭐 판서기 저희는 이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전자칠판 전용 펜 아니면은 손가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뭐 물론 저희가 강화 유리가 전자칠판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스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혹시나
네, 팬도 가능하세요. 네네. 근데 너무 날카롭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뚜껑이 닫혀 있거나 하실 때 그냥 그대로 쓰시면 인식될 겁니다. 아니면 고무 같은 건 어떠십니까? 이렇게 연필 같은 게 끝에 있는 고무. 고무요? 고무도 상관없으신데 고무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는 연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좀 더 부드러울 것 같네요. 그런 것도 가능. 그런 것도 판서하실 때는 문제는 없으세요. 네네. 그 네. 마이크 연결된 게 손잡이형도 있고 그 귀에 거는 형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설명 따로. 마이크요? 네. 마이크는 제가 마이크는 저희 제품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알면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게 마이크가 아니야. 그냥 여기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